반국가 세력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 계엄의 순간까지 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오늘 법원의 판결로 재확인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 이적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그리고 두 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풍을 유도한 일반이적 행위가 맞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영 전 당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을 군사상 이롭게 할 경우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하고 시행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모두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권력의 신여로 전락해 정치특검에 부안해동했다며 항소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오늘 윤석열 관련된 선고가 있었죠. 이 뉴스가 뭐 축구 얘기에 오늘 뭐 증시가 또 뜨거워가지고 증시 뉴스에 또 다양한 뉴스들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으로 북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이 부분을 재판부가 특검에서 구형 30년 했었는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김용현은 구형보다 더 높은 30년을 선고했고 그 외에도 방첩사 여인영에게도 또 중형을 그리고 드작사의 김용대에게도 형을 선고했는데 드작사 김용대는 집행유예 5년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었는데 요 의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공소유지가 되니 안 되니였지만 정확하게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건 윤석열이 불법 계엄 내란을 획책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인 대한민국의 안보상 위중한 상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군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획책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당성을, 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선출된 최고 권력인 윤석열이란 자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거는 법원이 증거와 증언으로 다 인정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했다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참 판결을 잘하셨다. 왜냐하면은 실제 뭐 윤석열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30년을 하든 뭐 10년을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아니 이 재판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난 이게 뭔지도 모르겠네 지금. 진짜 비슷해요. 검사 오라 그래.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고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재판부가 되게 빨리 결정을 내려줬고 판결을 해줬고 특히 이 김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는 30년을 선고를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재판부들이 정말 열심히 판결 잘 해주시고 계시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 오히려 드리고 싶고 정말 한심하다 윤석열. 저는 정말 한심하다. 이 선고의 의미를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비상계엄 그 내란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뭘 갖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이 작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작 자신들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 정치인 뭐 체포조 등등 얘기하면서 뭐 이름 알려져 있는 사람 누구 몇 명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온 국토를 온 국민을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뭐 제가 방송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썼는데 이 미친놈입니다. 진짜 그 광인이죠, 그렇잖아요. 광인이에요. 예. 광인이라는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었구나. 아니 게다가 이게 정말 정말 광자. 2024년 12월 1일에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네. 정말 직위원의 판단도 너무 잘못됐잖아요. 예, 직위원의 판단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판단이냐라고 또 이 재판 하나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드작사령관 얘기했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드작사를 처음 만든다 그랬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치. 왜냐하면 각급 부대에 드론 관련된 대령급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그 지휘관. 지휘관들이 다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만드냐고. 드작사를 처음 만들 때 무슨 사령관을 누가 할 거냐 이런 예. 거가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맞아요. 일단 무조건 드작사를 띄웠죠. 띄웠어요. 그러면 드작사를 띄운 이유가 이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그 드작사를 기획했을 때 단계에서부터 모종의 모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북한에 이걸 보내자 이건 아니더라도 이 기구를 군에서 사령부를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도 몇 명이 질의를 했어요. 이걸 왜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거 북한을 도발한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상상도 안 했었지. 예, 그냥 이거를 굳이 왜 하는 거냐라고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까 지기현 말씀하셔서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판결은 보면 이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사실상 변호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란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윤석열도 그냥 울었다는 얘기도 예. 있습니다. 윤석열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나는 뭐 그 일 자체를 모르겠다.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뭐 이런 식으로 일관했다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 나왔구나. 그래서 재판부가 아까 속보로 나오는데 보는데 특검의 공소장을 거의 다 인정했어요. 공소를. 예. 그러니까 반론을 사실상 포기했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이게 인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의 도발을 기획해서 국가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이래서 계엄을 하려고 그랬다. 이러면 이게 이제 반란죄 아닙니까?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군형법상 발령. 예, 군형법상 반란죄는. 근데 그러면 그걸로 가는 중요한 말하자면 빌드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알겠지만 일반 이적죄라고 하지만 외환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쪽 북한과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랑 뭔가 내통이 돼 있었어야 네.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일반 이적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나온 무기징역 그 이상의 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끔찍한 일을 시도했던 것들이고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뉴스 순서로 보면 좀 밀려 있다. 밀리죠. 한참을 맞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판결은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판결들이 계속해서 유죄로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뭐 무죄 나온 거 함께 있습니다만. 예, 예. 근데 이게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뭔가 좀 면피를 하고 좀 타협을 하는 판결을 저는 내렸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항소심에 가 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지금 판단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게 전부 다 이 지기현 재판부에서 잘못했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바로잡아주는. 유죄를 만들어주고 바로잡아주는 법리를 사실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는 판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뭐 어찌 보면 종합판이라고 보는 게 그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된 그렇죠. 재판, 지규현이 했던 그 재판에 항소심이 될 테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고요. 앞서 우리가 선거 얘기하고 여론의 얘기를 할 때 내란 청산이라는 것이 적어도 2030 한겨레 오늘 FGI 내용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내란 청산은 끝이 난 것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다라는 생각을 2030들이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 내용과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란에 관련된 처벌 부분은 분명히 좀 따로따로 짚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오늘 아주 그 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구형이 징역 30년이었는데 1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나왔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그리고 김용현은 징역 25년 구형했는데 30년 나왔거든요. 네. 무기징역 구형했어도 무기징역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최고 형량이 30년짜리인가요? 저거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북한에서 도발을 유도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을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사유를 삼아달라고 했는데 특검도 그분을 고려해서 30년, 25년을 구형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정엽 판사가 어떤 판사죠? 이정엽 판사에 대해서는 오늘 막 이제 계속 관심들이 많이 나오죠. 네네, 올라오는데 사실 이제 지난 1월 달에도 이정엽 판사가 한번 크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윤석열 이 사건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건의 담당, 판사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환죄라고 하는데 외환죄는 이제 적과 통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일반 이적죄로 했는데. 근데 외환죄 그 장에 예. 일반 이적죄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예. 외환죄 장 내에 있는 것이 일반 이적죄. 사실 이제 우리 헌법의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하고는 형사상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할 정도로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가장 큰 죄인데 어떻게 보면 외환죄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뭐 군사상 이익을 아예 그냥 뭐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나는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국민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30년이 아니라 사실은 사형을 구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이제 우리가 기소를 했을 때부터 저자가 정말 얼마나 악랄하고 국민의 생명과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악한인가 알았지만 이제 1심에서 딱 선고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죄를 덮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나라를 해먹으려고 했던 그런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드론 날려보내고 박수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본인의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계엄의 요건이 뭡니까?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도발을 해서라도 뭔가 이 국지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명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는 그냥 경고령이었다, 계몽령이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보냈다라는 헛소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선고 후에 이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날개를 달아준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게 대응했던 거다라는 그런 궤변을 또 늘어놓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정엽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고 군사 기밀을 노출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철퇴를 내리면서 특검의 30년 구형을 그대로 확정을 시킨 거고 김영현에 대해서는 25년을 30년으로 올려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토록 의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맞았다. 쐐기를 박아준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축구 2대1 승리 이상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자는요. 진짜 형법에 뭐 징역 30년,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김종원 원장님 좀 법을 바꿔서라도 광화문 광장에다가 내놓고 시민들한테 돌로 치게끔 만들고 뭐 이런 법 안 됩니까? 저를 좀 보내주시면 일단 뭐 농담이고요. 일단 보니까는 일반 이적죄 자체가 이제 무기 3년 이상 이런 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판사도 재량 범위를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마음 같으면 뭐 사형이든 뭐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다 못하는 건데 저는 이 판사가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용현. 그러니까 김용현이 북한에서 너 왜 이따위 짓을 했어를 공개한 다음에도 추가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일반 이적 행위를 지시한 정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영현 너도 똑같은 놈이야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무인기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때 다 걸려있어요. 아파치 헬기 띄워가지고 저희 예를 들면 북한이 알 것처럼 저공 비행하게 했던 거 있죠. 그다음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라고 얘기를 한 게 또 결합돼 있죠. 거기다가 또 연평도에서 포격 훈련을 했습니다. 또 까놓고. 그러니까 야 니네들 빨리 우리 공격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건 말고도 다양하게 행해진 거예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북한 주민의 목숨을 잃더라도 내 권력을 연장할 수 있는 개헌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건데 이걸 다시 사법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극보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땅에다 대가리 받고 진짜 반성해야 되는 예. 상황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진걸 소장님, 특히 오늘 이제 재판부가 이런 점도 지적을 했어요.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군사 기밀 노출과 대비 태세 약화 등을 네. 초래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지적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의로 대치상을 악용했다라는 네. 지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작전했는데 무인기가 추락해가지고 우리의 전력을 노출시키는 어쨌든 대치 상황인데 북한이 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작전에 엄청난 열정을 쏟음으로써 실제 이 북한하고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럼 그건 대비 태세도 약화되는 것이고 조목조목 다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기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제 돌로 맞는 형이 옛날에 있었다면 미국처럼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징역 한 300년형 이런 것도 한번 우리나라도 상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그러면 너무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사형 또는 징역 한 250년형 합쳐서 이렇게 한번 선고를 내렸으면 더 속 시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종욱 박사님 국회에 들어가시면 때리는 태형은 부결될 것 같으니까 그 징역형의 상한을 없애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짓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진작에 포착은 했어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추미애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23년 1월 4일 9시에 용산 대통령 5층 집무실에서 무인기 대책회의를 주재했던 윤석열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제보에 따르면 그날 윤석열은 유독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속된 말로 많이 깨졌다고 하고 회의 도중에 엄동환 방사청장 등은 쫓겨났다고 합니다. 제가 윤석열의 주요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척 화를 내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방어체계가 아니야. 이런 거는 시간 낭비야. 북이 5대를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는 대응하는 게 필요해. 드론 요격하는 거 가능하냐? 이렇게 성질을 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소프트 테러다.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서 구매보다 연구개발 비로 투입이 필요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1000대 만들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마. 100대 정도 먼저 만들어야지.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저런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부인해 왔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가 증거를 제대로 짚었구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많은 거짓말과 기만술로 국민을 속이고 해왔는가. 그래서 국민 배신이란 말에 저는 뭐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즉흥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매우 계획적으로 그 전부터.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2023년부터 이거 준비가 되어 왔다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증거가 하나둘씩.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게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 북한하고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본인의 계엄을 명분을 세우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히려 외려 이 국방부 장관이야 화를 내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정말 당시에 청문회 할 때도 정말 저게 사실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아니길 막 이런 생각들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둘씩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얼마나 이 무도한 인간이었는가를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징역이고 징역 30년이고 엊그저께 뭐 또 징역 2년인가 뭐 있었죠? 그럼 몇 년 살게 되는 거예요? 일단 무기징역형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무기징역형으로 네, 합산이 되는데 무기징역 끝나고 30년 더 사나요? 체포방에 7년도 있었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위증 아니 그 선거법 허위사유포가 2년이 구형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요게 반드시 실형이 네.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전부 다 경합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제일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정한다기 때문에 무기징역형 하나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요것 따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게 각각 선고가 되면서 이게 만약에 뭐 끝나더라도 7년이 끝나더라도 나머지 30년 살아야 되고 근데 뭐 무기징역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각각 계속 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종합특검이 또 반란죄 적용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사형이죠. 그건 사형이죠. 예. 네. 또 최소 지금 무기징역이 일단 최소한이고 네. 또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직은 있다고 봐야죠. 예. 네. 사형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아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드디어 윤석열 선고는 났다. 그러니까는 제 지인들이 정치에 막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지만, 사형 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은 이게 사형이 마땅한데 법원에서는 왜 그런 걸 안 내지? 막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란죄를 통해서 뭐 사형이 선고된다면 국민들이 뭐 제대로 났다. 그제서야 안도를 하지 않을까. 네. 무기징역에 또 30년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독방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뭐 최소한도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지금 남아있는 죄들 하나하나 하려면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아까 뭐 이런 죄 저런 죄가 다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징역 2년 구형했지 않습니까? 확정되면 397억 토해내야 되잖아요. 430억인가 또 뭐 그렇게 계산한 데도 있습니다. 맞아요. 400억이라 예, 한 400억대. 예. 부족하면 뭐 우리가 보태지 뭐. 저는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7월 27일에 아마 선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27일. 예. 그 선고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오세훈이도 7월 달에 선고했을 예정인데 거기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 잃고 윤석열은 400을 토해내야 되고 국민의힘이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유죄가 나올 것을 기도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국민의힘 패널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들이 계속 내란 가지고 징징징 대면서 선거운동 했으니까 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은. 근데 이 사태를 보시라고요. 내란 문제뿐만 아니라 외환, 일반 이적까지도 예를 들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거잖아. 일반 이적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 한반도는 역사가 있어요. 1994년도에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에다가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클린턴 행정부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얼마나 죽을지 몰라서 못한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2020년도에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서울에서 핵무기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이 죽을지에 대해서 수십만에 수백만이 죽을 거라는 얘기 시뮬레이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 권력 하나 얻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상징적이라도 사형을 때려야 돼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상징적으로 사형이라고 하는 분들을 선고함으로써 이 죄가 얼마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단 구형부터도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사법부가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에서는 오늘은 매우 축구와 함께 즐거운 날이다. 윤석열 징역 30년 우리는 이제 진실이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 아주 흐뭇해하고 있는데 질질 짜는 사람도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 사건이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반법 위반의 전력이 있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내고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 유치죄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여 드론 전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해체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는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을 때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 진짜. 왜 나는 공천 안 줘 이거 아니에요? 정말 개몽되면 저렇게 됩니까 상태가? 개몽이죠. 정말 개몽이 아니라 개몽돼서 개몽입니다. 개몽. 개꿈을 꾸고 개몽이 되어가지고. 야, 질질 짜네. 질질 짜. 아니 이 계몽이라는 원래 뜻이 이 신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들리면은 신의 세계에 빠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하는 거 보면 계몽령이 돼가지고 신들려 버린 거니까 막스 베버한테 바가지로 두드려 맞겠는데요. 막스 베버가 계몽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근데 왜 그러지? 근데 나는 저게 울린인가? 이름이 김계리인가 됐죠. 그 김계리 보면 다른 그 윤갑근이라든지 또 몇몇 윤석열 변호인들 보면 이제 그 속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억지로 법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하는 게 보이는데 저 김계리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실제로 좀 그렇게 믿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네. 막 울고 그러는 거. 이제 신유 변호사 계신 변호사들이 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의뢰인의 입장, 자기가 피고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뿐이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유무죄에 대해서 설령 무죄를 호소했다 하더라도. 근데 김계리는 여기서는 뭐 형식적으로 변호사지만 윤 어게인 세력의 앞잡이로 자기가 갔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를 후원해준 윤 어게인 세력한테 변명돼야 되잖아요. 무죄라고 엄청 주장했는데 후원금도 엄청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우는 신인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유죄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이러면서 막 울면서. 면죄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극우 세력으로. 아니 변호사가 그래도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네. 하든지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도 네. 합리적으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으로 왜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은지 설명을 해야죠. 저렇게 울면서 누구를 향하여 보이는 눈물이에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판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재명 전무가 안보를 약화시켰다는 이데올로기 비난하자. 너 박선원이 여기서 이야기 왜 나옵니까? 박선원하고 상관없이 이건 온 국민이 고발한 사건인데. 저 발언을 보면은 이제 변호사로서 대리인으로서 한 발언이 아니라 글쎄요, 자기가 이제 자신의 개인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지? 오늘 밤 뭐라고 하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기가 여기서 뭐라도 좀 더 보여줘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도 좀 더 보여줘야지 변명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자기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랬던 거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뭐 거의 쇼잉에 가까운 저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좀 이따 업로드할 쇼츠 만들었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유죄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변호인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지지층을 의식한 철저한 연출이자 쇼잉일 수 있다는 출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별적인 형사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과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진영 논리로 사안을 재단하고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안보라는 절대적인 가치마저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무엇이든 하겠다는 행태가 고스란히 확인된 것이라는 지적이 오늘 가장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정치가 만들어낸 거대한 가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